저자 귀요미소의 사랑을 찾아 돌아오다입니다. 저자 귀요미소는 니스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몽펠리에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석사과정 이수한 후 고등학교 교사로 지내며 집필활동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소설 구해줘는 프랑스 아마존 85주 연속 1위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하며 그를 일약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귀요미소는 하나의 현상이다 라는 수식어를 달아주며 젊은 작가가 짧은 시간에 이루은 성과의 놀라움과 찬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소설은 영화의 한 컷 한 컷을 연상시키는 서사 구조와 영화적 긴장감이 있어 독자들이 나른해할 틈을 주지 않죠. 여러분께서는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남보다 뛰어난 두뇌로 남들이 하기 힘든 공부를 마치고 남보다 매우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면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신이 만족하거나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 이룬 것이 과연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책의 주인공 에다는 청소년 시기를 힘들게 보냈으나 그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로 성공함으로 돈과 명예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14살 소녀 제시가 그를 찾아와 이유를 알 수 없는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함에 따라 힘들게 쌓아 올린 그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실추되었고 많은 재산도 잃게 됩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죠. 순간의 실수로 하루아침에 쌓은 것들이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다시 회복하고 잃었던 것을 얻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면 될 수도 있지만 이전과 똑같이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죠. 에다는 자신의 성공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소녀 제시의 정체를 밝히고자 매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친구인 마리사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사와 에다는 약혼을 했고 마리사는 에단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그 당시 에단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리사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에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에단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마리사를 떠나게 되죠. 이유를 밝히지 않고 떠나는 이별은 상대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어떤 이별이든지 이별의 이유는 존재하죠. 하지만 상대방에게 얘기해줘야 이별의 상처로 인한 다른 아픔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에다는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연인이었던 마리사에게 큰 아픔을 주고 떠났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으로 인해 그의 딸 제시가 자신의 친부인 에단을 찾아와 인생의 큰 고뇌와 절망, 그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그의 앞에서 끔찍한 권총 자살로 생이 마감되는 것을 에단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시의 복수극이었죠. 한 사람에게 준 상처는 다른 상처와 아픔을 만들고 비극은 또 다른 비극을 만들게 되는 거죠. 마리사와 지미를 친부모로 알고 제시는 자랐으며 지미가 자신의 친부라고 생각했으나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된 후 청소년기의 방황과 함께 제시는 더 큰 고통을 느끼며 자학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책에는 에단의 두 번째 애인 셀린이 나옵니다. 에단은 두 번째 연인 셀린을 만나게 되는데 셀린은 에단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둘은 열렬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생각을 연인이 하고 있는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죠.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고통과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커플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행복과 고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텔레파시가 통한다는 말도 있죠. 서로를 깊이 알고 많은 것들을 느끼고 공유하면 거리가 문제되지 않겠죠.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커플들은 서로 알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죠. 에단과 셀리는 그런 커플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단은 이전에 마리사에게 했던 것처럼 말도 없이 셀린을 떠나게 되죠. 셀린은 깊은 상처를 받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세바스티앙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그와 결혼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에단은 잊을 수 없었던 셀린은 에단에게 자신의 청첩장을 보내서 그를 자신의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결혼 전에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이죠. 서로 깊이 사랑하는 커플은 결국 다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에단의 딸 제시의 도움으로 에단은 셀린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음을 깊이 깨닫고 책의 제목과 같이 셀린에게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긴 이별 후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된 셀린과 에단은 더 깊은 사랑으로 서로가 소울메이트임을 깊이 깨달으며 매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전에 암울하고 힘든 시기를 보낸 두 사람에게 함께 있는 시간은 매 순간 햇살과 같으며 이전에는 맛없던 음식도 매우 맛있는 음식이 되고 함께하는 사소한 일과도 특별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힘이겠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영원하면 참 좋겠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셀린과 에단은 괴한의 총에 맞아 큰 상처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에단의 심장은 셀린에게 이식되므로 셀린은 살게 됩니다. 그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으며 그가 준 심장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 자체가 셀린에게는 큰 의미겠죠? 에단은 죽은 것이 아니라 셀린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심장을 주고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도 큰 행복의 이유가 됩니다. 심장은 사랑의 상징임과 동시에 생명의 의미이기도 하죠. 내 삶의 근거와 생명의 의미인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이 내 안에 있다면 힘든 일이 닥쳐와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의 심장으로 인해 삶의 활력이 넘치고 그가 내 옆에 없어도 내 안에 존재한다는 그의 심장과 존재하고 있는 그의 심장과 모든 것을 의논하고 대화할 수 있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책은 인생의 좌절, 번뇌, 슬픔과 고뇌를 담글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이유와 의미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에단의 선택을 보면서 내가 에단이라면 난 무엇을 선택했을까? 저도 에단처럼 진실한 사랑을 선택할 것 같네요. 여러분도 책을 읽으시면서 매 순간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질문도 해보시고 내 자신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남이 만든 틀에 짜여진 인생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귀여운 미소의 사랑을 찾아 돌아오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